주식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쯤은 이런 공시 보셨을 겁니다.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이거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호재개지하고 추가 매수 하셨나요? 아니면 악재다 하고 바로 파셨나요? 사실 시비는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비는 주가를 2~3배 올려놓는 성장 신호고요. 어떤 시비는 물량 폭탄이 돼서 주가를 반토막 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비 공시가 떴을 때 5분 안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비가 뭔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비는요, 전환 사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럼 왜 쓰냐고요? 일반 회사채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통 0에서 5% 정도 수준입니다. 전환되면요,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력이 있어요. 전환 전까지는요, 확정 이자를 받고요. 주가가 오르면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요, 그냥 채권으로 만기 상환 받으면 돼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예요. 전환 시 신주가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됩니다. 이게 시비가 악재가 될 수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시비 공시가 떴을 때 가장 먼저 볼 게 이겁니다.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쓰냐예요. 다트에서 공시를 열면 자금의 사용 목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세요. 호재인 경우에는요,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신규 설비 투자 시설 자금이에요. 또는 탑업인 인수 M&A, 아니면 R&D 투자, 또는 해외 사업 확장용이라고 하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 이런 경우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채무 상환이에요. 빚을 빚으로 막는 구조예요. 또는 단순 운영 자금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고요. 또는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광통신, 빛과전자 시비 사례 기억하시죠? AI 전방 산업이 폭발하는 구간에서 캐파 증설을 위한 50억 시비였습니다. 이건 호재입니다. 반면에 이미 빚이 많은 회사가 그 빚 갚으려고 시비 발행한다? 이건 명백한 악재입니다. 판별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행 방식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비를 누구한테 파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자 배정은요, 특정 투자 조합이나 개인한테 발행을 하고요. 조달이 빠른 대신에 투명성이 낮습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강한 경고입니다. 시비 투자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투자자가 소규모 조합이나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인수하는 경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대주주가 시비를 편법 지분 확대에 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리픽싱 함정입니다. 리픽싱이 뭔지 혹시 아세요? 주가가 하락하면요,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조항입니다. 시비 투자자한테는 좋아요. 주가가 빠져도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기존 주주한테는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6,000원으로 빠졌어요.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럼 시비 투자자가 전환하면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와요. 기존 주주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24년 12월부터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리픽싱 최저 한도를 70% 미만으로 낮추려면 이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 후 주가가 다시 오르면 전환가액을 다시 높여야 하는 상향 의무화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리픽싱 조항이 있는 시비는 기존 주주에게 불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지분 희석 비율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전환 시 발생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다트 공시에서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 항목을 찾으십시오. 10% 이상이면 물량 부담 상당합니다. 30% 이상이면 주가에 직접적인 압력이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우정바이오는요, 전환 가능 주식 비율이 47.22%예요. 전환 시 기존 주주 가치가 거의 절반으로 희석됩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G2B 바이오는요, 0.98%예요. 대주반도체 2.86%입니다. 물량 부담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다음으로는요, 이자율로 성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이자율이 0%예요. 투자자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기업 성장에 대한 강한 신뢰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줘야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기업 신용도가 낮거나 성장성이 불투명한 겁니다. 표면 이자율 0% 플러스 시설 자금 목적, 이게 가장 좋은 CB 조합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모르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CB 발행 공시가 나오면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칩니다. 왜냐고요? CB 투자자가 리픽싱을 받으려면 주가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CB 매수와 공매도를 동시에 씁니다. 이게 해치 전략이에요. 주가를 낮춰서 리픽싱 받고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울소재과학이 CB 발행 공시했어요. 사흘 후에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0%대에서 14%로 급등했어요. 이거 개인 투자자만 모르고 당하는 구조입니다. 자, CB 발행 공시 이후에 HTS에서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급등하면 즉시 주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CB 공시 뜨면 이 순서대로 5분 안에 판단하십시오. 우선 착한 CB 조건입니다. 첫째, 자금 목적이 시설자금, M&A, R&D인가. 둘째, 이자율이 0에서 2% 수준인가. 셋째, 희석 비율이 10% 미만인가. 넷째, 리픽싱 최저한도가 높게 설정됐나. 다섯째, 투자자 실체가 명확한 기간인가. 자, 5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쁜 CB 조건입니다. 첫째, 자금 목적이 채무상환, 운영자금인가. 둘째, 이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가. 셋째, 희석 비율이 30% 이상인가. 넷째, 리픽싱 최저한도가 낮게 설정된다. 다섯째, CB 투자자가 자주 바뀌는가. 이 중 2가지 이상이면요, CB 발행 종목은 단기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CB는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바이오처럼 성장 섹터에서 캐파 증설을 위한 CB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고 있으면 물량 폭탄을 그대로 맞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자금 목적. 둘, 발행 방식. 셋, 리픽싱 한도. 넷, 희석 비율. 다섯째, 이자율입니다. CB 공시 뜨면 팔기 전에 5분만 이 체크리스트 돌려보십시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자주 얘기하죠. 아는 만큼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